올해 이거를 어떤 거를 수업을 해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처음에는 파일 관리 같은 걸 잘 해드리려고 엑셀 수업을 좀 해드릴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엑셀을 굉장히 재밌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나도 안 어렵게.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말미에 끝날 때쯤 가면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강의를 저는 오래 한 사람이라서 강의를 정말 오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만 봐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성적이 돼서 가는지 또 똑똑한지 아니면 좀 불만이 있는 건지 제가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엑셀을 수업을 했으면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좋아서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아마 수준 차이가 상당히 여기 있으실 거예요. 전부 다 모르는 사람 켜주는 애를 말하거든요. 누가 켜줘요 컴퓨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컴퓨터 전기 집어넣으면 누가 켜줍니까? 자기가 알아서 켜요? 윈도우즈가 켜져요. 윈도우즈가. 이 윈도우즈라는 얘가 누구냐면은 얘가 컴퓨터를 켜주기도 하고 꺼주기도 하는 애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미국 애들이 만들었어요. MS라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컴퓨터마다 얘가 만약에 안 들어있으면 컴퓨터가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안 꺼지기도 하고 안 켜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OS라고 하죠. 컴퓨터를 켤 줄 알아야 되죠. 끌 줄 알아야 되죠. 포토샵을 여러분들이 해요. 포토샵을. 누가 저장해줘요? 사진을 이쁘게 만들어줬어. 누가 저장하냐면 윈도우즈가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그 관리를 윈도우즈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수업하면서 너무 쉬운 거를 한다고 여러분들 불만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고급스러운 질문은 개인적으로 또 한번 해야지 생각을 딱 벼르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아주 맞장뜨기로 잘 물어보세요. 그러면 같이 자세히 안내해 드릴 테니까 알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굉장히 어려우신 분이 또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그 나름대로 또 쉬운 걸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다음에 제가 이거 블로그를 예쁘게 만들려고 일반 블로그가 아니라 홈페이지처럼 보이는 좀 고급스러운 퀄리티가 있는 요걸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계획을 잡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집을 지어서 이렇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중에 도배를 하거나 여러분 도배한다 이 말이에요. 도배. 거기 집이 이미 지어져 있으면 도배를 하잖아요. 근데 블로그에서는 도배라고 하지 않고 스킨이라는 스킨 뭐라고 한다고요? 스킨을 갖다가 거기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벽지를 예쁘게 바를 수도 있고 안 바를 수도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런 것들은. 근데 이 계획을 잡고 내가 어떻게 집을 간단하게 잘 지을까를 처음에 생각을 하고 그 구조로 오늘 만드는 과정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대답이 별로 없으신데요?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 앞에다가 뭘 붙여놨냐면 홈페이지형 이렇게 붙여놨어요. 홈페이지형하고 일반 블로그가 상당히 다르세요. 실제로. 이 홈페이지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이런 어지간한 사람들이 그냥 만드는 과정이 아니세요. 일반 블로그는 여러분 블로그 어떻게 만드냐면은 자료를 만들어놨습니다. 그 블로그는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회원가입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계정을 만든다라고 얘기해요. 계정. 이 계정이란 말이 회원가입하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그냥 회원가입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계정 만들게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이렇게 만들어서 회원가입을 하는 거예요.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블로그는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카페도 만들어져 있어요. 메일함도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다 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블로그가 진짜 만들어져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이미 회원 가입을 하는 순간에 블로그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블로그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기본 틀이 이미 우리가 아파트 같은 분양을 이미 받은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들어가서 칸막이를 몇 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막을까라는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칸을 이렇게 막아서 이렇게 하는 거를 파티션 한다 그래요. 파티션. 뭐 한다고요? 파티션을 하는데 사무실을 이렇게 통째로 쓸 수도 있고 이걸 3등분해서 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공간은 다 똑같아. 공간을 더 크게 줄 수도 없고 작게 줄 수도 없고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가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블로그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블로그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회원가입을 여기서 못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되게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시죠?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컴퓨터를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 잘 못해요. 그 친구들도.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블로그가 오래된 게 아니에요. 15년 정도 됐어요. 15년 들어온 지가.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왜 그런 블로그를 되게 잘할까? 우리는 잘 못할까? 사실은 여러분들은 좀 주저주저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가지도 않고 열심히 노력도 안 해.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냅다 들이받는 거예요. 머리부터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걔들은. 뒤에가 어떻게 나와도 상관없어. 젊은 친구들은 무조건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예 들어가기 전에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요번에 수업하면서 요번 주하고 다음 주 나오면 블로그를 좀 큰 산업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과가 중요한데 수업을 처음에 시작했지만 나중에 결과가 진짜로 이분들이 다 만들어서 블로그에서는 서로 이게 친구들을 뭐라 할까요? 우리가 이제 블로그에서는 너하고 나하고 친하게 친구하자 이 말을 뭐라 할까요? 이웃을 맺는다 그래. 이웃. 근데 진짜 친한 친구가 좀 돼볼까? 이걸 뭐라 할까요? 서로 이웃이라 해요. 서로 이웃. 서로가 이웃이야. 좀 친한 친구예요. 그거는. 그냥 이웃은 와서 그냥 슬쩍 이렇게 간단히 맺는 사이예요. 서로 이웃이란 말은 내가 어떤 글을 올리면 그 사람들한테 통보가 가. 우리 친구 하나가 글 올렸네요.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것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블로그 주소를 교환하고 서로 이웃 신청을 해서 글 하나가 올라오면 전부 올라가서 댓글도 좀 달아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은 블로그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 블로그 자체를 요즘은 SNS하고 연동을 하잖아요. SNS가 뭐예요? 보통 SNS는 뭘 SNS를 하죠? 여러분들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있습니까? 뭐라고요? 카카오톡이요? 그 다음에요? 페이스북. 그 다음에요? 밴드. 어떻게 그것도 돼요. 그 다음에요? 요즘 인스타그램이라고 들어봤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SNS라고 그래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그래서 요게 우리가 이제 이런 SNS하고 연동이 돼요. 우리 김가중 대표가 글을 블로그에다 막 올려요. 올려가지고 블로그에 올린 글을 갖다가 페이스북에 풀어요. 페이스북하고 블로그는 달라요. 블로그는 굉장히 소중해요. 자료가 체계적으로 계속 나 죽을 때까지 나를 따라다니는 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미국에 여행하다도 거기서 글을 직접 올릴 수도 있고 공책에다 맨날 쓴다면 공책이 있어야 쓰는 거고 안 가져오면 못 쓰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저 유럽 쪽에 여행을 하고 있다. 그럼 사진을 바로 찍어서 거기서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이제 이런 책 같은 거는 여러분 생각할 때 나를 따라다닌다 그래도 얘를 맨날 이렇게 가지고 다녀야 되지만 이 블로그라든가 카페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인터넷만 되는 데 가면 내 주소를 그냥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지어놓으면 내 자료가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만드는 블로그를 뭐냐면 시장판처럼 이것저것 갖다 막 쌓아놓은 게 잘한 게 아니라 사진을 찍은 사람은 사진을 잘 분류해서 사진을 잘 배열을 해서 풍경은 풍경방에다만 놓고 다 분류를 해야 되겠죠. 이 분류하는 이런 방들을 뭐라고 하냐면 카테고리라고 해요. 카테고리. 뭐라 한다고요?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만드셔야 돼요. 그래 다른 사람이 와서 보고 아 이분은 정말 정리가 잘 돼 있구나. 사진도 정말 훌륭하지만 자료도 너무 차근차근 차곡차곡 잘 정리가 돼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오고 싶다 해서 맨날 오게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 자료를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한테 이걸 홍보해서 날 좀 자랑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아예 나만 보려면 전부 다 이거를 비공개로 만들어 버려도 돼요. 비공개로. 그럼 나만 보는 거예요. 근데 블로그가 왜 좋냐면 블로그에 올라간 것들은 우리가 검색을 하면 거기서 이렇게 떠요. 이렇게 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블로그를 10년간 운영했는데도 툭툭 치면 안 떠. 위로. 상위 랭크에 안 된다는 거죠. 검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사진을 잘 찍었는데 내가 상위 랭크에 좀 올라가야 되겠다. 풍경사진 그러면 누가 탁 떴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야생화 그러면 정양진 선생님에게 블로그가 탁 뜬단 말이야. 지금 또 이게 뭐냐면 이게 정말 방향성을 잘 잡고 특화시켰다는 얘기예요. 어느 한쪽으로 특화를 시킬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판처럼 막 아무거나 다 가다둔 것보다는 여러분 블로그를 할 때 전문가적인 약간 그런 느낌을 갖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탁 치면 탄광사진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탄광사진을 탁 치면 박병문 씨가 떠요. 이게 뭐냐면 나름대로 이게 특화시켜서 자기의 블로그를 특색 있게 만든 거예요. 그거는. 근데 아무리 특화시켜도 상위 랭크에 안 뜹니다. 여러분 식으로 하면 이 공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내가 상위 랭크에 될 수 있는 공식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그 TV 그게 안 들었죠? 그 비법이 다음 책에 다음 시간에 제가 이 교재를 하나 더 드릴 겁니다. 거기에 그런 비법이 차근차근 돼 있어요. 그대로 따라서 한 3개월만 하면 자기 이름만 탁 치면 올라가서 뜹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블로그를 관리를 잘하고 블로그를 정말 잘 운영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네이버에서는 파워 블로그라고 해요. 파워 블로그. 이 파워 블로거가 되면 그 사람들이 기업 초청이라든가 이런 데만 초청이 돼요. 그 사람들 가서 밥 먹어주라고 난리예요. 와서 먹고 가라고. 중국의 파워 블로거들은 우리나라 회사에서 전부 초청에다가 몇 박 며칠을 한국에서 그냥 관광 다 시켜줘. 중국 파워 블로거들은. 이 블로그가 왜 중요하냐면 카페에다 글을 올리거나 홈페이지에다 글을 올리는 거는 검색어로 잘 뜨지 않아요. 근데 블로그는 거기다 내용을 잘 적어놓은 것들이 검색어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진짜 내 사진을 한번 팔아봐야 되겠다. 내가 사진을 홍보해서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잘 찍은 사람 인정받아봐야겠다. 그러면 블로그를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올려줘야 됩니다. 블로그를. 다른 거는 카페라든가 일반 홈페이지를 만드신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만들죠. 일반 홈페이지를. 도메인을 처음에 받아요. www.kbs.co.kr 이렇게 받아요. 그거를 운영하면 일반 사용자가 그런 도메인을 만들어서 검색어에 올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우뚝 서기는 되게 쉬우세요. 왜냐하면 네이버 전체 회원들한테 자기가 나중에 이렇게 손을 잡을 수 있는 바탕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이나 네이버가 내가 다음에다가 블로그를 하나 만들고 싶다. 네이버에다 만들고 싶다. 다 가능하죠. 가능한데 지금 다음 같은 경우는 특색이 있어요. 다음하고 네이버가 특색이 있는데 네이버가 굉장히 강한 것은 어떤 거냐면 네이버가 강한 것은 검색이에요. 검색을